얼빠진 선관입니다. 정말요. 선관위 안내 메일,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보시죠. 어제 저희가 전북 교육감 선거 투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도 다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2번 연속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신문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얼빠진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보자의 득표수, 1위 후보자, 2위 후보자의 숫자를 바꿔넣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저기에 붙여넣기도 하는 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요. 당시 이 소식을 인지한 직후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 선거가 있었던 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일자를 봤을 때 또 휴일이 껴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임태희 후보, 안민석 후보 지금 투표소에 있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라는 거죠. 이경민 변호사님, 먼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표 결과를요. 당초에 투표자 숫자를 다 적었는데 전산의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2투표소가 있고 제9투표소가 있었는데 네. 제9투표소의 결과를 제9투표소에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2투표소에도 입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차가 이제 잘못 결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이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선관위 관리 이 부실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후보자의 숫자를 반대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서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영상으로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잘못 입력된 거죠. 우리는 잘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판단했다. 토요일날 당선진 교부가 다 끝났고 이게 막 분초를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6월 6일 현충일이 끼어 있었고 그 뒤에 일요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내부의 최고 결재권자라고 하시는 상임위원님이 조퇴를 좀 하셨었어요.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확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경기교육감 선거까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 선관위 해당 문제를 인지한 시점을 같이 보시면요. 선거일 다다음 날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집어넣었다는 걸 이틀 만에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6일과 7일, 6일은 현충일이었죠. 7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3일 투표일에 밤새서 일한 또 피곤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보냈다라면서요. 5일 퇴근하고 일선은 다 쉬었다. 며칠 뒤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해명을 한 게 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중요해서 그랬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들 얘기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투표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을 하고 다른 투표소 거를 또 다른 투표소에다 입력을 하고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총체적 부실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투표 용지 부정만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투표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고 이거 거의 과거에 말이죠. 지금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과거 역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네. 거의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부정선거는 물론 아니에요. 부실한 선거 관리고 부실 투표이긴 합니다만 부실 선거이긴 한데 거의 뭐 투표한 바꿔치기 그때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던 거니까 지금하고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만 상황은 네. 다른데 거의 그걸 연산시킬 정도예요. 아주 다양해요. 이 선거 부실의 형태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 아주 분류하기도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구나 50% 하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했다고 봤던 건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6월 3일 저녁 때부터 밤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또 대처했던 거 네. 투표소가 부족했던 게 매춘 40곳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더 늘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그 이후에 선관위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 느리고 말이죠. 예. 저렇게 하면 정확성이다, 신속성이다 얘기할 그 자격도 없어요. 앞으로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네.
선관위 이거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이 중앙에 한 명 있고 네. 시도별로 있고 또 구시군별로 있고 읍면동별로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가끔 이제 행정구역에서 이거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데 다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 2,500명 돼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위촉을 한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근데 지나간 선거에도 이런 게 우리가 모르게 지나가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예. 오류를 발견한 날 이후로 저희가 이걸 다시 수정해 보여드립니다. 보고를 8일에 했다라는 거죠. 발견을 한 뒤 나흘이 지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짚어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수가 더 있을지 모른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투표 용지가 부족한 사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투표 용지 남아 돌았었다라는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사태 분배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정권 저버린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투표용지 4만 장 넘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배 실수라는 해명 사과 지금 보시면요. 김영우 전 의원님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족 사태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선관위는 사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완전히 수십 년 동안 선거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듯이 말이죠. 자신들 기득권만 관리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외부로부터의 직무 감찰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네. 아주 폐쇄된 조직, 꽉 막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 때마다 또 선거 때만도 아니에요. 평소에도 정치인들이나 또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는 완전히 갑질 많이 해왔죠.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또 약자 아닙니까? 선관위에서는 네. 선관위에 대해서는 요만한 홍보 문구 하나 가지고도 또 뭐 엄청나게 선관위에 불려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공천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3시간, 4시간씩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전부 이제 문제 없는 걸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선관위는 지금 직무감찰이나 감사원 감찰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느슨하고 시스템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오히려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좋은 곳으로 휴가 내고 휴직 내고 이런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실이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실한 상황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벌어지면 이 부실이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실 관리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의 대처가 지금 보면은 휴일이기 때문에 뭐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요? 신속하지도 못했고 신속했으면은 제대로 투표용지를 분배를 했어야죠. 네. 근데 어딘가에서는 또 남아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네요. 네. 예. 지금 보시면 투표용지 사태, 부족 사태가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보너스를 받아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이어가 보시죠. 이번에 보시면 지금 올해 선거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선거가 있는 해에 선관위 직원들 고생한다라는 개념으로 특별 정려금이라는 거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억 원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5천만 원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걸 보시면요. 고생은 생각보다 지금 부실 선거로 지금 논란이 됐고요. 휴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직은 휴직대로 쓰고 특별 정려금이라고 보너스를 또 타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특별 정려금이라고 그 명칭 자체도 우리는 좀 생소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선관위에 한정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성과급 비슷하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공무원이 원래 받는 임금이 있고 다른 이제 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 따로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특별 정려금이라는 명칭 하에 이렇게 이제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 감사를 하고 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이제 선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차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선거에 있어가지고 결국 뭐 잘했다라고 하면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 정려금이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특별정려금 수고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출장 관련된 기록을 전수조사한 기사가 같이 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 무슨 일 때문일까요? 해외 출장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2023년도 21번, 2024년도 20번, 2025년도 21건입니다. 직원들 지난 3년 사이에 60번 정도 해외 출장 일정 현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런데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선관위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보고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독일을 찾아갔을 때 이런 사례를 공부했었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투표용지 등 선거 물품 부족과 수급 실패. 독일의 사례를 이때 가서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작년 말에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배워왔는데 7개월 뒤에 정작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해외 출장 정말 많이 갔는데 갔다 왔는데 똑같은 사례 우리나라가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기 외국에 가서 뭘 저걸 배우러 갔겠어요. 저 사람들이 외국에서 선거제도 연구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자 갔다고 합니다만, 게다가 보면 저 청년 정치제도 연구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청년 정치제도 연구를 꼭 거기 가서만 해야 되나요? 네.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기 보니까 뭐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도 뭐 덴마크, 스웨덴 8박 10일씩 가고 직접 위원장이 가야지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사례가 사실 뭐 선관위뿐만은 아니에요. 선관위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긴 한데, 네. 아무튼 선관위의 이 총체적 부실 말이죠. 이 선관위가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외국에서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직무 감찰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무도 감시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네. 감사원도 손도 못 대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자신들끼리 리그를 벌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때 나왔던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신들은 그 친인척을 채용하고 쓰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런 비슷한 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 2022년 때 뭐 그 속구리 투표 얘기 다 하는 거고 말이죠. 사전 투표용지를 관외로 갖고 나온 적도 있었고, 네. 이게 사실 오늘 이번만은 아니에요. 계속 누적돼 왔던 건데 그 누적돼 왔던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그때마다 어떻게 교정이나 시정이 안 되고 감사도 네.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고 켜켜이 쌓여서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국정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정치권이 네. 하고 뭐 특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특검 안 할 수 없죠.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디까지 하겠어요. 지금 진상조사규명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지금 기한도 짧고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국민들이 믿겠어요? 일단 믿지는 않을 거고, 또 하나 아까 분배 실패, 투표용지가 결과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찍었는데 네. 분배가 안 돼서 특정 투표소에서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과거 군 같은 경우 말이죠.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그거 소설에도 많이 읽고 삼국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본 아니에요. 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보다 무조건 저기 징벌 받듯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투표용지 분배 실패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리고 아예 투표용지 50% 사안이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분배가 실패돼서 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온통 부실투성이었다. 그래서일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증거 보전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기됐다 뭐라는 등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체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입에서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그래도 해체를 할 때 하더라도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뭐 직무유기나 선거 방해, 뭐 이런 직권남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고의 범위여야 됩니다.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찍게 해서 이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지. 이런 정도의 이제 의사가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입증이 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이런 대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표함도 지금 보전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흔적이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단순 실수를 넘어서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상규명 특검 이야기 국정조사 진행이 되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